좋아요. 오늘은 이지 몹농장 모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몹농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모드죠.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의 기술적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몹농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기술적인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복잡한 기술 농장 대신 단일 블록으로 간단히 농장을 만들 수 있어서 간단한 농장 하나 만드는데 수십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모드를 얻으려면 카와로의 Easy Mob Farm을 검색하면 됩니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매우 활발한 모더입니다. 1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4년 전에 만들어져 12일 전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파일로 가서 mod loader를 검색하고 forge를 선택한 다음 모든 버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제 경우에는 1.1을 선택했지만 보시다시피 1.2, 1.11까지 있습니다. 1은 다른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니 완벽하네요. 세 번의 클릭으로 파일을 받으세요. 이 파일은 윈도우스 플러스를 누르고 앱 데이터로 가서 roaming.minecraft 폴더의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드를 플레이할 준비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좋아요. Easy Mob Farm에서 마인크래프트로 몹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마인크래프트 Easy Mob Farm은 몹 포획 아이템이 있어서 오른쪽 클릭으로 몹을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방금 보셨듯이요. 물론 크기와 체력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종류의 몹을 포획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포획 방법이 있어요. 작은 몹을 위한 지속적 포획망 Enduring Capture Net이 있어요. 알겠죠? 최대 봐요. 여기 0.9x 1.4라고 적혀 있고 체력 50% 이하가 필요하며 64번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신비한 결속 수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4 크기의 더 큰 몹을 위한 거예요. 아이언 바운드도 있는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1.5, 2.0 크기의 중간 모병이고 체력 25% 이하일 때 사용 가능하며 32번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허 결속 사슬이 있어요. 알겠죠? 이는 4비숙 이상의 대규모 몹을 위한 것이. 우리는 적어도 생명력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알겠지? 예를 들어 아이언 바운드로 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알겠지? 이제 양을 찾아볼게. 저기 회색 양이 있네. 알겠지? 지금 우클릭하면 이 양은 아직 생명력이 많다고 나와서 약화시키고 우클릭하면 문제없이 양이 여기 갇히게 됩니다. 이제 제작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속적 포획 그물, 철 결속, 신비한 결속 결정, 그리고 공허 결속 사슬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작 비용이 전혀 비싸지 않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 이지 몹팜 모드로 몹 캡처 카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지 몹팜이 있는 마인크래프트에는 몹 캡처 카드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색상과 변형을 포함한 모병이며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몹을 처치할 때 드롭되는 것으로 무작위로 빨리 얻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죽여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거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즉 직접 제거해야 한다면 작은 확률이 있고 아니면 몹을 파밍해서 그 전리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확인해 봅시다. 이 정도 양이면 약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몇 개 있네요. 이 중에 카드를 드롭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알겠죠? 제작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희귀한 보상이에요. 자, 여기 있네요. 알겠죠? 우리가 직접 몹을 제거해야 합니다. 운이 좋은지 시험해 볼게요. 사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약탈 마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리할 거예요. 몇 개를 모았는데 보시다시피 저에게 주었어요. 봐요. 방금 또 하나 받았어요. 2개, 3개 있어요. 또 하나 받았네요. 알겠죠? 그렇게 희귀하지 않아요. 정말로 캡처 카드를 얻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희귀도가 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희귀도 일반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 몹 캡처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몹을 제거하면 이 캡처 카드를 얻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는 소의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캡처 카드는 모비 농장에 들어오는 입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월드에 몹 농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티어 0, 티어 1, 티어 2, 티어 3의 다양한 몹 농장과 모든 몹 농장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제작법을 볼게요. 이렇게 구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레벨을 올리고 싶다면
바다 농장이 있네요. 제작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바로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가진 몹에 맞는 몹 농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지용 농장 같은 거죠. 다양한 티어가 있습니다. 최대 티어 3까지 있고 차이점은 아이템 드롭 속도입니다. 벌집 농장, 광장, 사막, 철골렘 농장, 정글도 있어. 그 외에는 별로 없어. 동물평원 농장 티어 3짜리로 할게. 알겠지? 여기에 카드를 놓으면 돼. 알겠지? 이제 소가 안에 들어가 있고 생산 사이클이 시작. 저기 진행바가 채워지기 시작했어. 조금씩 차고 있어. 잠깐 기다려 볼게. 몇 초 후에 픽셀이 하나 더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건 몹을 직접 파밍할 필요 없게 해주는 거고 이제 그냥 기다리면 돼.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할게. 좋아요. 어떻게 티어별로 농장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의 이지몹 팜에는 0부터 3까지 티어별 농장이 있습니다. 제작 방법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변화가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티어 0부터 시작하는데 티어 0 상자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 티어 1이 있네요. 티어 1은 금으로 둘러싸인 티어 0 상자에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티어 0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둘러싸면 티어 1이 됩니다. 티어 1을 철로 둘러싸면 티어 2가 됩니다. 티어 2를 네더라이트 주괴로 둘러싸면 티어 3이 됩니다. 티어 간의 주요 차이점은 생산 속도입니다. 그리고 티어가 높을수록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보시다시피 티어 0은 드롭당 300초, 티어 3은 드롭당 230.8초가 걸립니다. 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네더라이트 8개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한 번에 20초가 걸리는 거죠. 다른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설명은 보이지 않네요. 이 이모트로 네더라이트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최대로 채우고 싶으면 비싸게 내야겠지만 1시간 동안 네더라이트 8개를 파밍하는 것보다 몇 초 만에 옆에 철제 상자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게 제 의견입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Easy Mob Farms로 농장 타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의 Easy Mob Farms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농장 종류가 있어요. 알겠죠? 동물 평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벌집 농장, 사막 농장, 정글 농장, 철골렘 농장이 있습니다. 괴물 평원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바다 농장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네요. 아, 선택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바다 농장, 늪지 농장, 네더 요새 농장, 행운 드롭 농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몹이든 어떤 농장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적절한 조합은 추가 아이템 드롭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철골렘 농장에서는 보통 철골렘을 다른 곳에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철괴를 얻을 수 있어요. 즉 평원에 철골렘을 놓으면 철골렘 농장보다 철괴를 덜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알겠죠? 동물들 평지 동물용으로 설계된 농장 이런 종류의 몹에 딱 맞아요. 벌과 꿀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이죠. 사막 생물이나 건조한 몹 등에 좋아요. 즉, 각 유형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이 제공됩니다. 럭키는 행운의 드롭을 받을 확률이 95%라고 알려줍니다. 주의하세요. 불운한 드롭에서는 몹이 도망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도망칠 수 있다는 점을요. 행운의 드롭 확률 95%는 엔더맨이나 위더 스켈레톤처럼 항상 드롭을 주지 않는 몹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건 아마도 그게 재미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지몹 팜으로 출구 슬롯을 확장하는 방법은 마인크래프트의 이지몹 팜에서는 전리품이 농장 내에 저장됩니다. 기본으로 6개의 출력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색이 있고 저장 공간을 확장하려면 업그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슬롯 업그레이드라고 부르며 두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은 기본적으로 3개의 추가 슬롯을 줍니다. 농장에서 우클릭하면 설치되는데 보시다시피 색이 변했죠. 더 이상 색칠되지 않은 걸 보이나요? 그리고 큰 업그레이드는 7개를 더 추가해 줍니다. 알겠죠? 3개로 모든 슬롯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알겠나요? 카드를 하나 가져올게요. 생성되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결과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제작법을 보여드릴게요. 작은 것은 이렇게 만들고 꽤 저렴하고 큰 것도 이렇게 만드는데 역시 꽤 저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이지 몹 농장으로 어떻게 속도와 전리품을 늘릴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이지 몹 농장에는 롯 향상 섹션에 배치된 일반적인 개선점들이 있어요. 알겠죠? 오른쪽 섹션에 있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좋아, 가져가 볼게요. 이런 강화 기능들이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속도 향상, 전리품 향상, 행운 향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봐요. 여기 럭키 드롭 농장에서 위더 스켈레톤이 도망쳤어요. 위더가 도망치면 정말 재밌죠? 그렇죠? 럭키 드롭 농장을 사용하면 럭키 드롭을 얻을 확률이 95%, 도망칠 확률은 5%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에서 바로 도망쳤네요. 그렇죠? 솔직히 이건 별로 재미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에서 정말로 우선 속도 향상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제작하는데 리피터 4개와 석영 하나가 필요해요. 주사위, 생산 사이클을 초당 6틱 가속시킨다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은 전리품 강화인데 몹 농장에서 수집하는 전리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모르겠어. 양이요. 죄송해요. 양이요. 그리고 전리품 강화는 희귀 아이템 드롭 확률을 높여준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리품 강화를 선택할게요. 보세요. 여기 4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예를 들어 속도 향상이 필요해요. 속도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찾아볼게요. 이 모비 스펀지를 줄 수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전리품 양은 괜찮네요. 각각 2개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전리품이 없는 것 같은데 재미있어서 넣었어요. 아이언 골렘, 속도 업그레이드. 이건 하얀 양털을 주네요. 속도 업그레이드. 여기선 전리품을 많이 강화해서 희귀 아이템이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는 속도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방법은 4개의 속도 업그레이드를 쌓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요. 몹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 위더 스켈레톤에는 속도가 아니라 행운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아주 좋아.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지 몹 파움으로 플레이어 처치와 경험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이지 몹 파움은 전리품 테이블, 몹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보상은 플레이어 처치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검 강화가 있어요. 알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몹을 죽인 것처럼 농장에서 전리품이 나오게 해줘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익사자를 농사 지을 때 자바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베드락에선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삼지창을 얻을 수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삼지창을 얻으려면 삼지창 킬러에 의존해야 했어요. 자바에서도 익사자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직접 죽이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알죠? 왜냐하면 몇몇 몹들은 직접 죽이지 않으면 드롭되는 아이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험치 향상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대로 쓰자면 Experience Enhancement입니다. 알겠죠? 설명에 따르면 몸 농장이 경험치와 경험 굿을 병을 수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소 3 경험치를 주는 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드롭 확률은 1에서 5까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있네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법은 검 강화는 이렇게 만들고 아주 기본적이고 경험치 향상도 이런 식으로 정말 저렴하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 다이아몬드와 철괴를 주네요. 잠깐만요. 행운의 드롭이 정말 무작이군요. 난 그게 몹과 관련된 무작위 드롭인 줄 알았어요. 검 강화가 필요하네요. 봐요. 이 몹은 검 강화가 필요해요. 알겠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일부 전리품을 위해 검 강화 필요라고 적혀 있어요. 알겠죠? 물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에메랄드용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에메랄드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필요 없어요. 경험치 2개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봐요. 이것도 검 강화가 필요해요. 아마도 스펀지를 주기 위해서겠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아이템을 위해 더 강력한 아이템이요.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언 골렘도 필요 없고요. 가스트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죠. 자, 여기 있네요. 알겠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정보에 바로 표시되어 있어요. 좋아, 마인크래프트 쉬운 몹 농장에서 양털, 우유, 달걀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쉬운 몹 농장에는 알수집기, 우유, 추출기, 그리고 양 확장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수집기는 이렇게 제작하고 우유 추출기는 이렇게, 양 강화는 이렇게 만듭니다. 알수집기는 기본적으로 높은 둥지에 호퍼가 내장되어 달걀을 자동으로 수집해요.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기능을 조금 정의해 주는데 다른 업그레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 계획에 닭을 넣었다면 이걸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우유 추출기는 몹 농장에서 소의 우유를 자동으로 수집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유병 형태로 추출해요. 알겠죠? 양동이로 주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철양동이 농장 정말 재밌겠네요. 아니요, 이건 효과 제거용으로만 만들어진 병이에요. 그게 다예요. 알겠죠? 그리고 양 강화는 양을 자동으로 깎는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몹 농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빨간 양털은 얻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템들을 얻는 방법이에요. 아주 좋아. 꿀, 벌집, 염료를 어떻게 재배하나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지 몹 농장에는 벌의 특정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알겠죠? 특히 벌통에 유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꿀 추출기, 꿀 수확기 프레임, 그리고 폴런트 트랩 또는 그런 이름이에요. 꽃가루 트랩,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꿀 추출기는 가공된 벌에서 꿀병을 추출한다고 해요. 꿀 수확기 프레임은 가공된 벌에서 꿀을 채취하고 꽃이나 염료를 만들 꽃가루도 모아요. 그러니까 하나, 죄송해요. 가공된 벌에서 꿀을 추출하고 다른 하나는 벌집을 추출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벌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지 알았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 모두 명확하죠? 그렇죠? 각각 하나씩 넣고 염료가 필요하면 이것도 넣고요. 알겠죠? 아니면 꿀 관련 아이템 각각 하나씩 넣으면 돼요.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제작법을 보여드릴게요. 당연하죠. 여기 꿀 추출기, 꿀 수확기 프레임, 그리고 꽃가루 트랩이 있어요. 정말 아주 간단해요. 좋아. 개구리 촉매로 개구리 조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지모 팜에서 카탈리스트, 즉 촉매제를 추가해 주는데 알겠지? 기본적으로 차가운 개구리, 온대 개구리, 따뜻한 개구리가 있어. 알겠지? 마인크래프트, 이지모팜은 이 촉매 강화로 개구리 조명을 만들 수 있게 해줘. 제작은 불가능하고 개구리팜에서 2.5%의 확률로 촉매를 얻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개구리에게 전리품 강화를 적용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2.5% 확률이야. 응? 온대 개구리면 온대 촉마에, 차가운 개구리면 차가운 촉마에, 따뜻한 개구리면 따뜻한 촉매를 줄 거야. 촉매를 얻으면 마그마 큐브 팜에 넣어서 개구리 조명을 생성하기 시작해. 알겠지? 여기에 마그마 큐브를 넣고 네더 요새 팜에 마그마 큐브를 넣고 이것들 중 하나를 넣어. 알겠지? 그러면 개구리 조명이 생성되기 시작할 거야. 재밌는 건 개구리 팜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흥미로운 아이템이네. 자, 이게 다야. 좋아. 어떻게 필터링 할까? 드롭을 필터링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의 이지머 팜에서는 개선과 필터를 명확히 구분해요. 필터는 오른쪽 슬롯에 넣으면 돼요. 알겠죠? 봐, 이건 내가 검으로 죽여서 모래를 준 거야. 별로 말이 안 되네요. 보세요. 양 강화로 빨간 양털 스펙트럴 화살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검으로 죽일 때 젖은 스펀지를 줘요. 정말 흥미롭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필터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No Flower 필터와 No Meat 필터가 있어요. 알겠죠? No Meat 필터는 이렇게 만들고 No Flower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No Meat는 모든 종류의 고기, 드롭을 수집해서 제외해요. 예를 들어 양에서 고기를 원치 않으면 여기에 넣으면 돼요. 물론 고기 드롭을 막지만 가죽이나 양모 같은 다른 드롭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꽃 금지 필터는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꽃을 제거해줘요. 예를 들어 아이언 골렘에게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양귀비를 받지 않게 해주죠. 아, 참고로 아이템을 집으면 다시 저장할 수 없어요. 이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어떤 드롭이든 필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야, 저 헬멧 정말 멋지지 않아? 예를 들어 프리즈마린 크리스탈이나 대구,
물고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고기를 직접 아이템으로 넣으면 바로 필터링이 되죠? 알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로워요. 자, 여기 있네요. 좋아요. 호퍼와 파이프로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경우에는 파이프는 없지만 호퍼는 있어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농장이 블록 안에 빛을 저장하지만 아이템 운송과도 통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호퍼를 아래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별거 없어요. 파이프와 케이블의 경우도 똑같아요. 알겠죠?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템을 넣을 수는 없는데 왜 넣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피스톤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져와서 시도해 볼게요. 큰 슬롯 업그레이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방금 생각했는데 유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라고 물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피스톤으로 몹농장을 만들어 줄을 밀어내며 층을 만드는 것. 그러면 자동으로 조립되어서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 사실 좀 미친 생각인 것 같아요. 몹농장에 농장을 만드는 거죠. 좀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주 좋아. 럭키드롭 농장 사용법. 마인크래프트 이지몹 팜스에는 고가치 전리품에 중점을 둔 럭키드롭 농장이 있어요. 알겠죠? 제작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죠? 즉, 다이아몬드로 모서리를 둘러싸요.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3단계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럭키드롭 농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은 고가치 전리품용이고 몹 포획 카드의 희귀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줘요. 에픽 카드는 도구나 마법책 같은 강력한 보상을 주고 낮은 등급 카드는 더 단순한 아이템을 줘요. 운이 작용해서 많은 전리품이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속도, 전리품, 행운 강화를 추천해요. 저는 검 강화를 넣어서 머리가 나오는지 보려고요. 자, 봐봐. 우리에게 바지 세 벌을 한 번에 줬어. 알겠지?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있네요. 그러니 이걸 기억해 두세요. 또 중요한 건 5% 확률이 있어. 확률은 안 나와도 몹이 행운의 블록에서 탈출할 수 있대. 알겠지? 드래곤, 엔더 드래곤을 넣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이것도 오버월드에 엔더 드래곤을 두는 멋진 방법이야. 알겠지? 그렇게 멋진데 3개 없이 남게 될 거야. 참고로. 하지만 정말 정말 재밌어. 알겠지? 친구 집에 행운의 블록을 놓고 엔더 드래곤 카드를 넣으면 친구는 이 상자를 못 볼 거야. 결국 사라질 테고 소리도 안 나니까. 시간 문제일 뿐 엔더 드래곤이 나타나 집 전체를 파괴할 거야. 이 아이디어 어때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활용하세요. 아니, 네, 이 모드가 정말 멋지고 그래요. 또한 엔더 드래곤을 파괴해야 할 수도 있어요. 2.5% 드롭이면 25번 이상 죽여야 하죠. 맞죠? 오, 아니 미안. 20번이요. 20 더하기 20. 죄송해요. 20 더하기 20. 즉 40번입니다. 미안해요. 헷갈렸네요. 알겠죠? 자, 이게 다예요. 행운을 빕니다. 좋아, 알다시피 럭키 드롭 농장에서는 몹들이 도망칠 수 있어. 알겠지? 몹이 도망칠 확률은 5%야.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방법은 럭키 드롭 농장을 격리 구역으로 생각하고 보안 없이 위험한 몹을 배치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위더나 엔더 드래곤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기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물론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결국 에픽 등급의 희귀 아이템을 원한다면 위더 스켈레톤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서 위더 스켈레톤이 도망쳐도 실제로는 별 문제가 없어. 물론 보호 없이 바로 옆에서 AFK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지. 하지만 위더가 도망치면 흑요석을 얼마나 놓았든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거야. 알겠지? 만약 엔더 드래곤을 놓치면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제가 할 말은 이게 전부예요. 가이드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드는 정말 독창적이고 멋지며 매우 잘 만들어졌어요. 상자들은 개별적으로 내부가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술적인 플레이어예요. 알죠? 만약 마인크래프트가
기술 농장을 없애고 싶어서 기술 농장을 만들기 싫어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1년 내내 모든 농장을 위해 플레이하는 대신 일주일 만에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게 이걸 추가한다고 한다면 글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농장을 대체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존 마인크래프트 기술 농장들은 생산량이 이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높아요. 이것 좀 봐요. 여기 45분 정도 있었는데 레벨 4림에 속도 업그레이드 4개가 있는 이 블록에서 철 14개밖에 얻지 못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니 상자 100개를 놓을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지만 그래도 100개 상자로 1400개밖에 안 돼요. 알겠죠? 정말 정말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고 이 모드가 꽤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